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배울 작품은요, 팔구체 향가의 처용가입니다. 이 처용가는 제목 그대로 이 처용이라는 대상, 인물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처용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문학을 얘기할 때 먼저 이 작품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의 배경 설화가 뭔지 한번 제가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처용가 같은 경우는요, 팔구체 향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팔구체라는 거는요, 총 8줄을 말합니다. 그 전에 개념에서 배웠던 사구체 4줄, 그 다음에 8구체 8줄, 그 다음에 10구체 이렇게 향가가 있고요. 향가는 이제 4구체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발전할수록 10구체로 나아가는데, 혹시 이 8구체 향가 갈래 자체의 특성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 4구체 향가에서 10구체로 나아가는 어떤 이제 과도기적인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10구체에 해당하는 이 낙구, 감탄사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도 함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처용가 같은 경우는 신라 시대 그 향가 자체가 대다수가 주술성이 강합니다. 이 주술이라는 건 주문을 외우는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당이 부르던 무가 계열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처용가 자체의 문학사적 의의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이제 신라 향가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처용가가 마지막 작품이란 게 이제 또 의미가 있고, 또 고려 가요를 공부하다 보면 또 처용가가 나옵니다. 이 처용가가 2개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가요 처용가가 팔구체 향가 처용가의 영향을 받아서 처용가가 고려 시대에도 불리게 되었고, 조금 더 내용이 첨가돼서요. 그 다음에 향찰 표기의 기본 원리가 이 처용가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다, 이런 거를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처용가의 이제 배경 설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헌강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라 49대 왕이거든요. 헌강왕이 이제 개운포라는 곳에 놀러를 갔습니다. 갑자기 짙은 구름과 막 안개가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을 분간하기가 어려우니까 옆에 있던 신하 일관한테 물어보니 이는 동해 용왕의 조화이므로 마땅히 용왕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이 날씨가 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용왕을 위해서 뭐를 세웠냐면, 이 신라 시대는 이제 불교가 국교였잖아요. 그래서 절을 하나 짓습니다. 그래서 이 절을 세우니까 안개가 걷히고 구름이 개어서 개운포라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해 용왕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절을 지어줘서 아들 7명을 데리고 이제 왕한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가 잘 되네요. 그래서 아들 하나를 보내줬어요. 그 아들이 바로 처용입니다. 그래서 이 처용이라는 사람은 동해 용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왕은 이 처용을 당연히 소중하게 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미녀를 골라가지고 짝을 지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밖에서 막 술을 마시고 놀다가 이제 집에 귀가를 해야겠죠. 밤 늦게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밤 늦게 돌아와 보니 세상에 그 이부자리 밑에 아내의 다리 2개가 아니라 총 4개의 다리가 막 엉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다리 2개가 어디서 났어요? 바로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는. 근데 이 다리 4개를 보고 처용이가 어떻게 했냐면, 이 광경을 보고 화를 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이 처용가입니다. 그래서 처용이 불렀다 해서 처용가가 되는데요. 근데 이 아내를 범한 그 남자가 누구냐면 그냥 평범한 남자가 아니라요. 바로 역신입니다. 이 역신이라는 건 뭐냐면 역병의 신 또는 뭐 악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역신이 처용이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물러나는 게 굉장히 관용이 대단하고 인자한 사람이다 해서 역신이 감복을 해요. 감탄해서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공의 아내를 흠모하여 지금 잘못을 범했는데 오히려 노하시지 않으니 감격하여 아름답게 여기는 바입니다. 이후로는 맹세코 공의 그림, 처용이의 얼굴만 보더라도 난 절대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배경설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당대 신라인들의 의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인들은 이 처용이의 얼굴을 그린 그림, 그러니까 처용신을 그린 그림을 이렇게 두놓고 이 역신, 그러니까 역병 이런 것들을 쫓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당시는 역병이 많이 창궐했기 때문에 이런 배경설화가 나왔겠구나. 그래서 이 노래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귀신을 쫓는 주술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벽사진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악한 귀신을 물러치고 경사를 맞아들인다 라는 말이거든요. 서연가 공부할 때 이 벽사진경이란 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배경설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벽사진경이라는 말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볼 건데, 여기 이 부분은 이제 향찰 해독을 할 때 배우는 부분이고, 오늘 우리는 여기 이 고어를 한번 우리말로 현대어로 해석해서 이게 무슨 말이고 어떤 의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하나 설명을 하자면요, 여기 그 아레아라고 하죠. 자, 이 아레아는 아 또는 으로 읽습니다. 첫째 음절에서는 아, 두 번째 음절에서 으로 읽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순경읍 비읍 같은 경우인데 이제 소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같은 경우는 반치음이라고 하죠. 반치음은 시읍과 지읒의 중간 발음. 지금 일단 Z 발음에 가까운. 그리고 반치음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모음이랑 같이 쓰이면 음가가 없이 이제 소멸하는 형태가 됩니다. 읽는 것보다는 우선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봅시다. 서울 밝기 달에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의 이제 서울을 얘기합니다. 서울은 예전에 수도를 서울이라고 했거든요. 서울 밝기, 이거는 뭐냐면 밝은 달에는 뭐냐면 달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수도에서 이제 밝은 날에라고 어떤 시간적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밤중 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밤들이 논이다가, 이 밤들이는 뭐냐면요, 밤이 깊도록. 논이다가 뭐겠어요? 놀다가. 어렵지 않죠? 자, 들어자 자리 보곤. 들어와서 어디에?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보곤. 이 자리에 아내와 역신의 두 다리가 서로 섞여가지고 네 다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가르리 내히어라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가랑이 다리를 얘기합니다. 가랑이 다리가 몇 개다? 4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누가 역신이 아내를 이제 범한 그런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둘은 내 해였고 라고 얘기하는데, 둘은 내 것이고 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내 것이라고 표현하면 이 아내는 본인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두 다리는, 이건 아내의 다리는 내 것인데, 둘은 이건 누구예요? 역신의 다리는 뉘해 온 거, 누구 것인고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본데 내해다 말은, 이거는 뭐냐면 본래, 원래 내해다 말은 여기 아까 똑같은 거예요. 원래 내 것이다마는 누가? 아내가 아마날 어띠하리꼬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빼앗긴 것을 어띠하리꼬 어찌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초용의 태도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화를 내지 않아. 어떻게 체념을 하고 또 관용적인 거, 그다음 이런 걸 또 달관했다라고 얘기하죠. 뭔가 초월한 내용을. 달관의 어떤 경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초용의 어떤 윤리성, 관용성에 이제
감탄을 한 거고, 이런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축사 또는 벽사 진경을 가져왔다. 축사라는 건 쫓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를 범한 여신을 물러나게 한 바로 노래가 처용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